일단 기본적인 개념 분할과 분배는 과거에 배웠던 이런 것들 일단 잊지 마셔라 라고 얘기해서 일단 개념 한번 왼쪽에다가 적어 드린 거고요. 혹시 이거 기억해서 안 나시는 분들은 챕터 8번 피시면 분할과 분배의 수 그리고 대진표라는 녀석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살짝 정리하면서 출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러한 상황으로 일단 우리가 출발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오늘 출발 위치는 중복 조합입니다. 새로운 과정들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유형을 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고요. 중복 조합과 오늘 왠지 이항 정리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고로 일단 오늘 출발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고요. 오늘의 우리의 위치는 5번 중복 조합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 조합이라는 파트를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2학년으로 올라왔을 때 확률과 통계에서 첫 시작이 뭐랬어? 중복 조합이랬어. 그죠? 중복 순열이라는 걸 앞에서 의미를 부여했듯이 조합에서도 중복 조합이라는 녀석을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녀석은 너무나 사랑하는 일단 누가? 평가원과 수능이 너무나 사랑하는 파트라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 시험 범위에 일단 중복 조합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무조건 출제할 수밖에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딱 처음에 잘 잡으면 편하다라고 일단 느끼실 수 있는 파트라서 일단 의미부터 한번 부여하러 갑니다. 자, 중복조합 단어에서 벌써 보여주죠? 뽑긴 뽑는데 중복해서 뽑을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엥계의 나의 수, 중복 가능하게 알게를 뽑는 경우의 수, 그게 뭐다? 중복조합이다. 새로운 파트의 시작입니다. 약속의 기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약속의 기호는 N, 이때 H를 사용하고요. R이란 녀석을 써서 똑같이 약속하긴 하는데 그 사이의 문자만 H로 바꿨더라. N개 중에 중복 가능하게 R개를 뽑습니다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아마 좀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암기로 푸실 것 같은데 요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라는 정보가 먼저 던져지는 게 뭐냐면 N 플러스 R-1C R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대체되더라. 연산이 H의 연산법은 없습니다. 누구로?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의 정보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출발해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녀석을 그냥 외워라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출제될 때 아이디어를 물어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른 채로 심화 문제를 풀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거의 접근 방법이 어렵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일단 판단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게. 왜 이렇게 되니? 첫 번째, 모든 것들은 다 동치관계라는 서로 같은 관계, 서로 이퀄의 관계라는 일단 형태로 일단 이 녀석을 바꿔서 표현하는데 NHR이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볼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의미를 부여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3개, 좀 짧게 했어요. 편하게 보기 위해서. 1, 2, 3이라는 지금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중복 가능하게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내가 뽑습니다. 1이라는 녀석을 2개요. 1이라는 녀석 하나와 2라는 녀석 하나를요. 1이라는 녀석 하나와 3이라는 녀석 하나를요. 2라는 녀석 하나, 2라는 녀석 하나를요. 2라는 녀석 하나, 3이라는 녀석 하나를요. 3이라는 녀석, 3이라는 녀석 하나를 뽑습니다. 의미 부여 가능하죠. 그죠? 중복이 가능하니까 이 사이사이에 뭐가 추가된 거냐면 1, 1, 2, 2, 3, 3이 추가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의미 괜찮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위에서 나타나는 지금 표현 자체는 3개 중에 중복가능하게 2개를 뽑습니다 있기 때문에 3H가 됐고, 그 녀석의 개수를 직접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6개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했단 말이야. 괜찮아? 자, 근데 이 녀석을 살짝 확장했어요. 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야 있지. 시간만 있으면. 근데 이 녀석을 쭉 나열해가지고 개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분명히 그 사이에 빠지는 것도 생길 거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기술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술의 관계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거였다고요. 야, 나의 이러한 녀석이 왜 6개인지를 우리가 동치관계, 곧 같은 관계에서 같은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다 이거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X로 표현해 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을 내가 2번 선택합니다의 이 첫 번째 경우는 1의 위치에 내가 2번 이렇게 그리면 이건 1만 2번 선택한 거야가 된다. 판단하자고요. 오케이? 다시 두 번째 1, 2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건 그냥 여기다가 X 표현하고 2에다가 X 표현해서 한번 1 선택, 2 선택이라고 의미를 주자고.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다 한 거야. 1에다가 3에다가 그리고 2에다가 2개 그리고 2에다가 하나 3에다가 하나 그리고 3에다가 2개를 선택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1쪽에 2개 2쪽에 뭐 0개 3쪽에 0개라는 의미를 줘야 되는데 이 녀석을 이 한쪽으로 몰아서 1에 2개입니다 의미를 줄 때 X만 2개 꺼내오니까 얘네들도 X만 2개 꺼내오니까 오른쪽에 몰았을 때는 모두가 다 X가 2개 선택만 2개입니다 의미만 줄 뿐 얘네들이 어디에 선택된지를 구분지지 못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게 1 거다 2 거다 3 거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들어갔냐? 이 사이에 선을 하나 그린 거야. 이해돼? 잘 봐요. 선택을 내가 직접 하기야. X라는 녀석으로 선택할 거고 구분을 지을 거야 라는 구분의 형태로 이렇게 1과 2 사이에 각각의 선 하나씩을 그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2 사이에 선이 하나 있으니까 이 모양을 이쪽으로 몰아버리면 여기에 바가 2개가 생겨. 오케이? 이 모양으로 지금 이 경우의 수를 대체하고 있는 거야. X 선택이고 바는 기준이야. 그러면 이 모양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붙이고 나서 다시 한번 의미를 보면 야, 이 바의 왼쪽은 1, 이 바 사이에는 2, 이 바 오른쪽에는 3이라고 보고 이거 1에 2개 선택됐네. 의미 해석 가능하잖아. 다시 봐봐요. 1에 하나 있고 바 있고 2에 하나 있고 바 있고 3에는 없죠. 그럼 이 표현은 X 하나에 바 하나에 X 하나에 바 하나에 뒤에가 없는 거. X 바 X 바.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보면 1에 하나, 2에 하나, 그리고 3에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나 무슨 철학 얘기하는 것 같네요. 와우. 잠깐만 다시 여기 지금 봐봐요. 저걸 왜 해라는 표정 아주 좋은데 X 봐봐 X란 말이야. 뭘 봐봐. X 봐봐 X라고 표현하면 1에 하나, 2에 없고 3에 하나. 이 바가 기준이 되면서 결국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고. 그럼 모든 걸 다 오른쪽으로 몰아버리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면서 각각의 위치, 곧 바의 위치에 따라서 X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3개의 공간 안에 뿌려지는 경우의 수로 이 녀석의 모양이 다 결정됐지.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가지였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만약에 이 의미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래쪽에서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이 첫 번째 의미 잘 봐봐. 여기에 있는 6개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결국 공간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안에 X란 녀석과 바 2개가 어떤 자리를 선택해서 나타나는지에 따르는 경우의 수가 곧 1의 선택, 2의 선택, 3의 선택, 중복 가능하게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더라. 표현의 의미가 된 거야. 그럼 내 자리에서 결국 이러한 2개와 이러한 2개는 같은 2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조합의 의미가 되고요. 나머지 이 C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치관계가 된다고. 다시 한 번만 더 가볼 테니까 아래쪽에서 잘 봐봐요. 숫자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기분 나쁘면 너네 좋아하는 걸로 해. 뭐 햄버거, 피자, 종목이 4개가 있다 칩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중에 중복 가능하게 4개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막 불렀어. 막 불렀을 때 햄버거 3개,
치킨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햄버거를 맨 왼쪽 1번 경우, 피자를 2번, 치킨을 3번, 삼계탕을 4번이라고 했을 때 X 3개 여기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 하나 그리고 바 하나 그리고 바 하나 그리고 바 하나 마지막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바 3개를 그리면 이게 1번 위치가 된다고요. 바를 3개 그려서 바의 기준에 여기가 1번 위치, 여기가 2번 위치, 여기가 3번 위치, 여기가 4번 위치라는 의미가 된다고. 그리고 그 1번 위치에 X가 3개 그려져 있으면 아, 얘 1번 3개 선택했구나 라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예스. 그리고 나서 치킨이 이 사이에 3번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근데 이 선택은 곧 얘를 잘라서 생각했을 때 X 3개, 바 3개, X 하나, 곧 X 4개와 바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중 이 녀석이 선택됐습니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렇게 되는 지금 경우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 두 번째 의미 한번 보자고요. 얘도 같이 갑니다. 1, 2, 3, 4, 5, 6, 7이라고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내가 5개를 뽑을 거래. 그럼 X가 5개 들어가겠지.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그 사이에 구분 있는 숫자는 선은 몇 개 나타나냐면 6개 나타난다고. 7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6개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선택이 5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관하게 뽑는 상황은 내가 이 안에 X를 어디에도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5개가 아무데나 들어가 버리잖아.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은 뭐야? 라고 했을 때 X 5개 그리고 바 몇 개? 6개. 5개와 6개 합친 몇 개? 11개를 내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수? 그러면 11자리에 내 X 선택이 어디에 들어있는지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니까 11, 15. 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본래 의미 뭐였어? 중복관하게 뽑습니다의 중복조합이었기 때문에 표현해보면 7, H, 5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의미의 해석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항상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 11이라는 녀석은 7이라는 숫자가 그 사이에 구분선을 6개 주기 때문에 7-1이라는 녀석 더하기 누구? 선택 5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5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 뒤에는 뭐라고요? 선택의 경우의 수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아이디어로 네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N, H, R이라는 녀석은 결국 N이라는 녀석의 지금 나의 숫자의 의미가 곧 구분선 N-1개를 만들고 그 녀석의 선택의 경우의 수 R개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그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또는 N-1 플러스 R, C, N-1이라는 내가 선을 선택해도 되고 선택의 개수를 선택해도 되니까 N-1의 녀석을 배치해도 된다.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을까? 이렇게 내가 직접 선택합니다의 사항을 따져서 결국 그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나의 숫자를 구분짓는 선의 개수로 그 개수를 셌을 때 전체, 그리고 그 중 선이나 혹은 그 선택의 경우의 수를 뽑는 경우의 수 C로 선택하시면 중복조합을 대체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오케이. 쭉 정리 한번 하시고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요거 기분 나쁘신 분들은 두 번째에서도 혹시나 이런 게 이해되면 그 녀석으로 선택하셔서 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곧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 다시 1, 2, 3 중 중복 아이고, 저 녀석을 다 지워버렸네. 1, 2, 3 중 중복 가능하게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방금 이런 식으로 된 거 보이죠?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이렇게 6개의 경우의 수입니다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었지. 근데 이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또 주기도 하냐면 이렇게 주기도 해요. 야, 얘네들을 보니까 지금 얘가 중복돼서 우리가 계산을 못하지. 직접 표현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의미를 부여하자. 어떻게? 우리의 지금 순서상의 형태를 이 지금 중복 가능한 뽑는 상황으로 표현했을 때 순서상의 첫 번째 자리는 플러스 0으로 숫자를 표현하고 두 번째 자리는 플러스 1이라고 선택하고 혹시 세 번째 자리가 있으면 플러스 2, 네 번째 자리가 있으면 플러스 3으로 중복되는 건 다 숫자를 키워서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버리자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오케이?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1,1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1 2개 뽑습니다 라는 상황은 첫째 뽑았던 녀석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두 번째 뽑은 상황은 1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바꾼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1, 1은 1, 2의 의미로 바꾸는 거야. 다시 1,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는 변화시키지 않고 뒤에는 3으로 바꿀게요. 앞에는 변화시키지 않고 뒤에는 4로 바꿀게요.
앞에는 변화시키지 않고 뒤에는 3으로 바꾸고요. 앞에는 변화시키지 않고 뒤는 4로 바꾸고요. 앞에는 변화시키지 않고 뒤는 4로 바꿀게요. 라고 된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의미 한번 봐봐. 얘는요, 1, 2, 1, 3, 1, 4, 2, 3, 2, 4, 3, 4가 됐지. 뭐야? 숫자가 같은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죠. 그죠? 내가 저 억지로 변화시킨 저 의미 때문에 같았던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뀌었어. 근데 그 숫자의 의미를 보니까 1, 2, 1, 3, 1, 4 뭐야? 숫자가 어디까지? 4까지 있죠. 4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한 경우의 수가 되는 거 보여? 다시 2, 3, 2, 4 그죠? 3, 4 요거 뭐야? 4, C 2잖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자릿수마다 각각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필요한 만큼의 삽을 통해서 숫자의 의미를 다르게 바꿔버리면 그 의미에 따라서 조합으로 대체할 수 있는 3H라는 녀석의 표현이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까 지금 표현했던 다시 의미 이렇게 뽑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낸다 이거죠. 나의 가로의 형태가 5개 뽑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의 콤마가 찍힌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첫째 위치는 플러스 0이고요. 두 번째 위치는 플러스 1이고 세 번째 위치는 플러스 2, 네 번째 위치는 플러스 3, 다섯 번째 위치는 플러스 4다 이거야. 가능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숫자가 7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4까지가 붙잖아. 그러면 전체 숫자 크기는 어디까지? 그렇지. 7 더하기 4인 11까지 선택될 수 있다 이거야. 그 중에 몇 개를 뽑아? 5개를 뽑아. 그래서 C, 5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이번엔 어떤 의미야? 내가 뽑는 그 5개 중 하나가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적은 것만큼이 더해져서 숫자의 크기가 합쳐져서 커진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앞에 7 더하기 4라는 의미는 사실상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의 n 더하기 뒤에 있는 5, r이라는 녀석이 하나 뺀 녀석만큼의 숫자가 더 커집니다의 의미가 된다고요. 그죠? 그 중 5개를 뽑습니다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C, R입니다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셔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의 아이디어 2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중복해서 뽑습니다의 의미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n개 중에 r개를 중복 가능하게 뽑습니다의 표현은 n 플러스 r-c r입니다라는 녀석으로 연산하더라. 표현 방법의 의미를 보시면서 출발한다고요.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정리 한 번씩 하시고 그러한 녀석을 통해서 활용의 포인트로 살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할 거는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2가지 포인트로 일단 중복조합이 활용되는 포인트의 의미 해석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과거에 부정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부정방정식이라는 녀석을 일일이 하나씩 우리가 집어넣어서 순서상의 개수를 경우의 수로 구했다 가 지금 우리의 포인트였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이제 첫 번째 기준점의 형태 의미 아닌 정수의 해 기준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러한 녀석이 나타났을 때 이제 부정방정식은 더 이상 우리가 직접 세는 게 아니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뭘로? 중복조합으로 라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자고. 무슨 의미인지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입니다의 의미 아닌 정수의 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 2라는 녀석이 A가 2고 B가 0이고 C가 0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미 아닌 0 이상의 지금 표현을 주고 있죠. 그죠? 이 말은 즉슨 이렇게 해석하자고. A가 2라는 건 A가 2번 선택됐고 B가 0이라는 건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고 C가 0이라는 건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다. 의미 괜찮아? 그죠? 부정방정식의 해에서 지금 순서상이 2,0,0이라는 의미를 A가 2번 선택됐다의 의미로 보자고. 그러면 이 다음에 A1, B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A 한 번에 B 한 번 선택되고 C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다? 당연히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과 C라는 녀석으로 중복 가능하게 2개를 뽑습니다의 상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혹은 선택의 기준 곧 2라는 녀석을 내가 선택한 곧 A의 값과 B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선택함에 따라서의 경우의 수가 곧 정수의 해이기 때문에 A가 2라는 건 A를 2번 선택했다. B가 2라는 건 B를 2번 선택했다. C가 2라는 건 C를 2번 선택했다의 상황으로 중복 가능하게 나의 문자들을 뽑는 경우의 수다. 판단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은 선의 상황과 곧 나의 상황으로 4, C, 2입니다라고 대체가 가능하고 그러한 표현이 본래 존재했던 나의 문자 의미에서 봤을 땐 3개의 문자 중 중복 가능하게 2개를 뽑습니다의 상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체크하셔라. 오케이. 분명히 이 사이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는 복잡하고 어렵긴 해요. 근데 그 녀석을 연산하는 과정들은 계속 약속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계속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고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정방정식의 해는 그러한 녀석을 중복조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자, 확장 한번 해볼게.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입니다의 양의 정수해를 나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번엔 뭐야? 음이 아닌이 아니라 양의 정수가 됐다. 양의 정수라는 건 결국 자연수야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저 포인트를 가지고 확장입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A란 녀석과 B란 녀석과 C가 1 이상의 제한 조건을 갖게 되죠. 그럼 쟤네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씩이 선택돼야 되지. 그럼 이 선택돼야 됩니다의 의미를 미리 하나씩 순서가 고려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먼저 채워준다고요. 오케이? 각각이 하나 이상씩을 가져야 된다라는 양의 정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하나 이상을 미리 주고 그럼 미리 주면 8이라는 녀석에서 1씩을 하나씩 써서 A와 B와 C에 하나씩을 채워줬기 때문에 나의 숫자는 5로 사라진다고. 이해돼요? 1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1을 채워서 0으로 만들려면 얘네들 중 한 개를 얘네들 중 한 개를 미리 채운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개씩은 적어도 갖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것까지의 행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A한테 뿌려주건 B에다 뿌려주건 C에다 뿌려주건 조작하는 지금 이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식은 하나씩 사라져서 5가 되고 오른쪽은 0이 되면서 결국 문제가 바뀐다고요.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프라임으로 바꿀까? 5가 됩니다. 단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이제 하나씩 채워서 0 이상이라는 음이 아닌 정수의 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3개의 문자로 중복 가능하게 5개를 뽑습니다의 동치관계 아이디어로 3H 5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고 결국 이 문제의 답은 7C5, 7C2, 21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더 확장해 볼게요. 자, 그런 식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있다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번에는 뭐가 될까? 27 한번 해볼까요? 27인데 이때 얘네들 모두가 홀수인 해의 개수를 물어본다고요. 자, 이 표현도 한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녀석이 27이랍니다. 단 A, B, C는 뭐여야 되냐면 홀수여야 된대죠. 이렇게 짝수와 홀수를 주는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A라는 녀석을 2, K 자 정수로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기 위한 과정 플러스 1이 좋겠네. 설정의 방법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쪽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1로 가면 K가 자연수고요. 플러스 1로 가면 K는 음이 아닌 정수죠. 그지? 1부터 출발하기 위한 나의 K의 설정에서 뒤의 녀석은 플러스 1 쪽으로 설정하는 게 편하겠다. 정보 하나 보시면서 A의 EK 플러스 1, B의 KL 플러스 1, C의 M 플러스 1 정도의 의미로 각각을 표현의 의미를 바꾸더라. 오케이? 그리고 그 사이에 K, L, M이란 녀석은 음이 아닌 정수야.
라는 약속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K에 0이 들어가면 1이고 1이 들어가면 3이고 K에 2가 들어가면 5고 홀수 의미 만들었지. 그 홀수의 의미를 만든 건 각각의 문자 안에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의 의미는 A자리가 2K 플러스 1이 되고 B자리가 2L 플러스 1이 되고 C자리가 2M 플러스 1이 되면서 그 값이 27임을 만족하는 KLM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는 의미로 문제를 바꿔낸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러한 녀석들이 정리됐을 때 어머나 세상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7가 사라져서 24가 되겠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다 2로 지금 묶여있는 K 더하기 L 더하기 M이니까 K 더하기 L 더하기 M은 12가 되겠네. 의미 아닌 정수의 해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따라왔다는 건 결국 이 녀석이 0부터 배치가 가능하고 그렇다는 건 중복 가능하게 모든 곳에다 몰빵도 가능하다니까 결국 이 녀석은 동치의 관계의 형태를 통해서 나의 녀석 3개의 문자 중 중복 가능하게 12개를 뽑습니다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 판단하시고 둘 더한 다음에 1 뺀 14C 12 14C 2가 돼서 곧 7 곱하기 13 73 21 91가지입니다라는 답을 나타낸다는 유형이었다. 체크하자고요. 방금 만들어낸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도 던져졌을 때 현재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 근데 매우 편한 문제라고요. 제가 억지로 만들었잖아. 방금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부정방정식의 해라는 건 사실상 아이디어 첫 번째 시작했던 의미 아닌 정수의 해부터 출발해서 그 녀석의 각각의 범위를 0이 아닌 1, 2, 3 계속 숫자를 늘려서 나한테 의미를 물어보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자들의 의미를 홀수 또는 짝수로 바꿔서 물어보게 된다고. 근데 그 모든 건 다 뭐라고? 중복, 조합이라고요. 오케이? 첫 시작의 아이디어를 잡고 나머지는 활용이라는 포인트로 체크하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더 이상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다.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두 번째 활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의미입니다. 1번이 이해되신 분들은 2번은 편하게 가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앞에만 살짝 쳐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러한 표현이 있다. 전개식에서의 전체 항의 개수입니다. 근데요, 의미가 동일해요. 자, 전체 항의 개수라는 건 어떤 말이냐라고 치면 이 안에 나타나는 모양꼴이 다른 항의 개수 다 세봐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전개식이라는 표현에서 사실 의미를 보자면 A, B, C라는 녀석은 각각 항 안에 선택될 수 있는 나의 원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위에 있는 지수 2가 내 녀석의 항이 몇 개 있다라는 전체 개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이 제곱의 형태는 사실 나의 가로의 형태가 2개 있다라는 표현이고 이 안에 내가 전개한다라는 표현에서 주인공 문자의 설정이 A, B, C라는 녀석들이 A, B, C라는 녀석들이 그 중에 하나가 선택돼서 전개항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한다. 의미 부여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내가 꺼냈더니 A 제곱이라는 녀석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앞에 항에서도 A를 선택하고 이 뒤에서도 A를 선택했기 때문에 A 제곱이 나왔다라고 보자 이거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앞에서 예를 들어 내가 A를 선택했는데 뒤에는 B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때는 내 항은 A, B 나타나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 A, B, C라는 녀석에서 선택을 2개 할 건데 그 2개 중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 근데 A 제곱이라는 녀석이 보여주듯이 중복도 가능하지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 표현은 안에 들어있는 원소 3개 중 위에 있는 선택 2개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안에 원소의 개수 H, 위에 있는 지수의 수라는 녀석으로 중복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둘 더한 다음에 빼기 1, 4, C, 2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값은 6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다.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겠죠? 위에 경우의 수 다 보고 싶으시면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 A에서 이제 C를 선택하면 AC가 되고요. B에서 B를 선택하면 B, B. BA는 AB와 같기 때문에 순서는 고려되지 않아서 방금 전에 선택했던 순서가 바뀐 녀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B, C, 마지막 C, C라는 녀석이 나타나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를 이러한 계산법으로 해결 가능하더라. 표현의 의미입니다.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이 시작된다고요. 중복조합이라는 거 처음에 표현은 NHR이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한데 그 녀석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더라. 그 방법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들을 할 때 의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부여해 봤고요. 그 녀석에 활용되는 표현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더 이상 직접 세지 마라. 뭐로?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그죠? 두 번째, 항의 개수.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중복조합으로 대체가 가능하더라. 표현 방법의 의미 보시고요. 자, 옆에 있는 문제에서 16번 한번 볼게요. 16, 17 두 문제 일단 여기서 먼저 5번 챕터에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뒤에 있는 문제까지 하고 나서 앞 시간 일단 쉬어볼 테니까 조금만 힘내서 같이 한번 가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공이 있대요. 얘네들은 각각 8개 이상씩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8개의 공을 꺼낼 건데 그 8개의 공에 각각의 색은 적어도 1개 이상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얘네들끼리는 사실 구분되지 않습니다의 표현도 표현은 해줘야 돼. 지네들끼리는 구분이 안 돼요.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구분 안 하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구분 안 하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구분 안 하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넌 몇 개인데 라고 얘기하는 나의 개수가 중요하죠. 빨간색은 X개 꺼냅니다. 그러면 노란색은 Y개 꺼내지고요. 파란색은 Z개 꺼내줘야 되겠죠? 라는 의미가 중요해진다고요. 서로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8개를 꺼냅니다 라는 건 그 중 빨간색은 몇 개인데 파란색은 몇 개인데 그지? 노란색은 몇 개인데 의미가 중요해진다고요. 의미 괜찮죠? 그러면 그 개수를 X, Y, Z라고 표현했을 때 결국 얘는 의미하는 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면 된다의 표현이었다 이거야. 그지? 걔네들의 개수의 합이 총 8개면 된대잖아. 의미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의 공의 개수가 적어도 1개 이상씩 X와 Y와 Z 모두 1 이상씩은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의미 정보까지 가능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선 배치 미리 내 하나씩을 너네들에게 뿌려줄게. 결국 빨간색 하나를 먼저 뽑아 놓습니다. 파란색 하나를요, 노란색 하나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먼저 선택하는 걸 한 가지의 경우의 수로 이 녀석을 지워버리면 결국 뒤에 있는 숫자가 5로 사라진다고요. 8개 지금 내가 뽑는 상황 중 미리 3개를 선택해 놓는다고. 그지? 주머니에서 내가 꺼내는 공을 미리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고. 그러면 적어도 하나씩은 내가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5개를 뽑는 사항은 누군데? 라는 이제 의미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야 비로소 중복 가능하게 모든 걸 다 뽑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얘의 정보는 다시 바꿔보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5입니다 라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0 이상인 정보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바꿔야 비로소 그나의 A3H5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더라. 의미 괜찮죠? 모든 걸 다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계 변화에 있는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마지막 결과에서 0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순간 쓰는 3H5에 집중하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3H5라는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더한 뒤 1 뺀 것이 뒤에 있는 5는 그대로의 표현이라는 거 약속의 문자 정리하시라고. 의미 괜찮겠지? 그러면 7C5 7C5는 7C2와 같으니까 7 곱하기 3 21가지입니다 라는 문제 의미라는 거 체크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17번으로 정확하게 의미 부여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둑돌 몇 개 있어요? 13개 있죠? 이 13개의 바둑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는 안 줬지만 지네들끼리는 서로 순서가 구분이 돼야 하는데 안 돼. 같은 거야. 같음을 만족하는 바둑돌이라고 13개가.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바둑통은 4개가 있어. A, B, C, D. 그지? 그리고 걔네들한테 이 13개를 내가 넣을 건데 이 바둑통 중 어딘가에 집어 넣을 건데 그 중 특징은 A는 3개 이상, B는 2개 이상을 일단 그 아래다가 집어 넣어야 된다네.
그죠? 그럼 얘가 얘기하잖아. 나의 A라는 녀석 안에 몇 개가 들어가고 B에 몇 개 들어가고 몇 개 들어가고 몇 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쟤네들의 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같은 돌 13개입니다. 그 녀석을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겠대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4개의 서로 다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항에서의 표현, 각각 A, B, C, D에 들어가는 나의 서로 같은 바둑돌의 개수의 합이 13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부정방정식의 의미가 탄생한다고요. 아이디어 괜찮죠? 오케이. 근데 그 중 나의 A 안에 들어가는 X라는 지금 개수는 3개 이상이고 B 안에 들어가는 Y라는 녀석은 2 이상이다 라는 표현만 주는 거라고. 나머지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대잖아. 근데 중복조합이라는 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3이라는 녀석 나타나면 이 녀석을 10으로 까자고요. 미리 3개 배치해서. 그죠? 오케이. 2라는 녀석 나타나면 미리 2개를 배치해서 8이라고 까자고. 그럼 얘네들이 0으로 바뀐다고. 가능해? 혜원이, 하이니? 그러면 결국 4개의 문자로 8개를 꺼냅니다 의미로 이 식의 모든 문제를 대체할 수 있고 11시 8, 11시 3이 된다고. 3, 2, 1 분의 11, 19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3, 3은 9, 2, 5, 10, 165가 답이오라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넥스트. 자, 다음 챕터도 지금 활용의 문제입니다. 어머나,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 개념 던졌던 거 쭉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중에는 20번 한 문제만 건드려 보고요. 앞 시간 이제 쉬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문제만 더 겉보게. 너무 홀수만 나와서 짝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무튼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3인데 그때 x, y, z는 홀수랍니다. 홀수인 자연수래죠. 그죠? 그랬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빨리 x와 y와 z가 홀수가 되기 위한 정보로 바꿔주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K 하나 사용해서 플러스 1쪽 선택하라고 말씀드렸고요. L 선택해서 플러스 1쪽으로, M 선택해서 플러스 1쪽으로 선택해야 그러한 녀석에 따르는 K와 L과 M이란 녀석이 0 이상입니다의 의미 아닌 정수의 해의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고. 의미 괜찮죠? 다시 홀수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어디서? 부정방정식에서. 그러면 뭐 하자? 설정하자고요. 항상 패턴은 동일하다고. 의미 괜찮지? 그럼 이제 각각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이 x 대신 2k 플러스 1을 집어넣고 y 대신 2l 더하기 2를 집어넣고 z 대신 2m 더하기 2를 집어넣었더니 그 녀석이 13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뒤에 있는 1 3개가 넘어가서 10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2로 묶어서 약분시키면 이 녀석이 5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문자는 k 더하기 l 더하기 m이 5가 되는 나의 순서상의 개수가 되고요. 그때 미지수 k, l, m은 의미 아닌 정수의 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정방정식의 해, 곧 중복조합으로 대체가 가능한 정보였다 판단하자고. 3H5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7C5가 됩니다. 7C2가 되면 7 곱하기 3, 21가지입니다.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볼까? 13인데 이때는 x와 y는 짝수고 z는 홀수라네. 그랬을 때 나의 순서상의 개수 물어봅니다. 이렇게 정리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만일 짝수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인데 나의 x라는 녀석은 2k 라고 설정하면 짝수가 되려면 2부터니까 k가 자연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면 플러스 2라고 뒤에 붙이자고. 기분 나쁘면 그냥 2k라고 하고 자연수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정리해도 돼. 근데 이 k란 녀석을 의미 아닌 정수해를 맞출 거면 0이 들어갈 때 2가 되는 정보 플러스 2를 붙여놓는 게 편하다고. 오케이? 예스. 그럼 이 y란 녀석은 2, l 더하기 2로 가겠죠. 그리고 z가 홀수입니다 얘기했으니까 z는 2, m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설정을 3개를 해놓고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나 2k 더하기 2, 2l 더하기 2, 그리고 2
m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13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샹콤샹콤 5가 사라져서 8이 되고요. 짝수가 됐으니까 이제 2 약분돼서 4가 되는 거 보이죠? 세 개의 합 그리고 k, l, m은 각각 다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정보를 맞추기 위한 설정이었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됐으니 3h 4라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더하면 6c4 6c2가 되니까 15더라. 표현 의미 확인하시라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한 후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이제 이항 정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두 번째 이항 정리예요. 오늘 왠지 이항 정리까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이항 정리라는 건 단어에서 얘기하듯이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리를 의미합니다. 시작의 의미 a 플러스 b의 n제곱. 자, 요런 거 한번 봐볼까? 가볍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 a 플러스 b의 뭐 2제곱부터 가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장난하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편하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봤었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라고 얘기하면 a의 세제곱 3a제곱 b 3ab의 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으로 봤습니다. 펜자 안 잡으셔도 일단 눈만 떠셔도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b의 4제곱 그러면 한번 구해볼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죠? a의 4제곱 그 다음에 4 a의 세제곱 b 그 다음에 6 a 제곱 플러스 4 a b의 세제곱 그 다음 b의 4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여기까지 곱셈 공식에서 배우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 다음 한번 봐볼까? a 플러스 b의 5제곱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일단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는 a 5제곱 그 다음에 5 a 4제곱 b 플러스 그 다음 10 a 세제곱 b의 제곱 그 다음 10 a 제곱 b의 세제곱 그 다음 5 a b의 4제곱 그 다음 b의 5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항에 대한 나의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어떠한 제곱이 나타나고 나는 특수한 이 개수들을 다 구해낼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게 이 항 정리예요. 두 개의 항에 대한 개수들의 정리.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시면 사실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는데 내가 저렇게 다 쓸 수 있는 이유, 사실은 이 녀석을 내가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규칙이 있다고요? 그 규칙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위에서부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게.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간단한 식부터 의미를 부여해 보면 사실은 저 앞에 개수의 선택은 우리가 전개식의 전기항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개의 항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a제곱이 되고 ab가 되고 ab가 되고 b의 제곱이 됐다고. 가능해? 자, 근데 이때 항의 의미를 한번 개수의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방금 나타나는 항은 a제곱이라는 녀석과 ab라는 녀석과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a제곱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개의 항에서 모두 다 a를 선택합니다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그죠? 그러면 두 개의 항에서 둘 다 a를 선택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현해보면 당연히 둘 중 두 개를 뽑습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어디야? 조합인 거야. 오케이? 항 안에 있는 a라는 기준점에서 보면 a를 둘 다 뽑습니다. 둘 중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의미 괜찮아? 자, a, 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개의 항에 들어있는 a와 b 중 둘 중 하나만 a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b를 선택합니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의미 괜찮아요? 다시 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둘 중에 아무것도 a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b만 다 선택되겠죠. a의 기준의 상황에 따르는 개수의 선택입니다. 자, b의 기준으로 보자면 마찬가지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두 개 선택한다고요. 어차피 내 녀석을 뽑는 건 네 녀석을 뽑지 않는 거와 같기 때문에 항상 이퀄의 관계로 표현되죠.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의미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 녀석들의 정보를 정리할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은 2c 0부터 가는 게 정석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a제곱 2c 1에 a의 1제곱 b의 1제곱 2c 2에 b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의미 괜찮을까? 기준점은 누구로 잡는다? b로 잡는다가 약속의 의미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아래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어디로 가볼까? a 플러스 b의 5제곱으로 한번 가볼까? 이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라고 봤더니 얘는 a 플러스 b, 이제 이 안에도 a 플러스 b를 안 쓸게. 가로만 몇 개 있는지 내 선택의 가지수를 보니까 5개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안에는 a 플러스 b 중 a냐 b냐가 지금 이렇게 5개의 항 중에 각각 선택의 기준으로 나타난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지금 항의 의미를 보니까 a 5제곱도 나타날 수 있었고 a 4제곱 b도 a 세제곱 b의 제곱도 a 제곱 b의 세제곱도 a b의 4제곱도 그래서 b의 5제곱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지금 경우였다고. 그죠? 이제 b 기준으로 이제 쭉 정리 한번 해볼게. b 기준입니다 라는 b의 기준 상황에서 표현해보면 항 5개 중에 a가 5개 나타납니다. a 5제곱은 b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긴 뭐가 돼? OC 0이 된다고요. 의미 괜찮아? 오케이. a 4제곱 b다라고 얘기하는 건 b가 하나 꺼낼게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 여기서 b를 꺼내든 여기서 b를 꺼내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5개의 항 중에 하나만 b가 꺼내지면 나머지 4개는 a가 나타난다 의미가 될 거 아니야.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서 나머지 얘는 OC2고 얘는 OC3 OC4 그래서 OC5입니다 라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정리해 봤더니 a 플러스 b의 5제곱이라는 녀석이 OC0의 a의 5제곱부터 각각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면서 b의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이러한 항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그러면 우리는 조합만 계산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개수를 다 구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콜. 자, 이러한 사항으로 정리 한번 합니다. a 플러스 b의 n 제곱을요. 이제 그 n은 당연히 어디 이상? 1 이상의 자연수입니다라고 일단 선택하면서 한번 가보자고. 0까지 표현하긴 하지만 0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1이란 녀석을 가지고 개수의 선택은 1 이상의 형태만 나타내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의미를 보자면 항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고요. 그죠? n개의 항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항 a와 b 중 누굽니까? 라는 선택만 한다고. 기준점 누구로? b로 잡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b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습니다의 상황은 n개 중에 b를 0개 선택하겠습니다 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나의 항 n개 중 b를 0개 선택하면 a만 n개 다 선택되니까 곱하기의 형태였던 의미에선 a의 n제곱 나타난다. 오케이. 두 번째, n개 중에 b를 하나만 선택하면 a는 n-1개 선택되고 b가 하나 선택되더라. n개 중에 b를 2개 선택하면 a가 n-2개, b가 2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되면 n개 중에 n개가 선택되는 a의 0제곱 의미 없으니까 지울게요. b의 n제곱이란 녀석만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아래 거 지우고 그래서 이러한 녀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정리합니다가 표현되는데 이건 수열이라는 수원 파트에서 배우고 나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수열의 의미에서 이러한 녀석들은 규칙성 발견이라는 사항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형태가 0, 1, 그래서 2, 그래서 n까지 간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 나중에 배웁니다. r이 0부터 n까지 가요. 그걸 다 더합니다의 표현으로 시그마란 녀석을 사용할 수 있어. 요거는 아직 궁금점은 그냥 물음표만 찍어놔. 알겠죠? 나중에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의미를 씌우면 되니까.
약속이 기우니까 일단 약속은 먼저 하고요. 그러한 녀석의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n, c. 그러면 나의 미지수 r이 0부터 n까지니까 r이라고 놓으면 0부터 n까지 차례대로 집어넣은 합이라는 표현으로 시그마의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예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보니까 얘는 처음에 이 뒤에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까지 나타나는 이 뒤에 마이너스 0의 의미를 보면서 a의 n-r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고요. 두 번째, b는 b에 없었던 녀석은 이 사이에 b의 0제곱이 들어있어서 0, 1, 2로 진행해는 b의 r제곱이라는 녀석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 의미 정리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예스. 자, 이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인데 어떤 녀석을 건드냐? 바로 얘입니다. 이러한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이 일반항이라는 녀석은 언제 우리가 활용하냐면 특정 항의 개수를 찾기 위한 과정일 때 항상 이 녀석을 사용한다. 그래서 아직 시그마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R번째 항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합니다가 되고 B가 R개 나타나면 N개 중에 R개를 뺀 나머지가 A가 된다는 의미로 NCR, A의 N-R제곱, B의 R제곱만 기억하시라고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중요 표현입니다. 체크하시면서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가벼운 문제부터 출발하자고요. 여기 지금 봐봐. 2x-y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 y제곱의 개수 찾으랍니다. 여기 가장 간단한 개수 찾기 표현이라고요. 뭐니? 특정한 개수의 값을 구하라. 지금 저기에서 주된 기준점 물어보는 문제 유형 나왔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너무나 편한 게 뭐냐면 얘는 미지수가 x와 y 다르잖아. 그지? 그럼 x가 4개고 y가 4개면 2개면 된다며. 기준점을 y로 잡자 했으니까 결국 얘는 이 위에 있는 항을 가지고 활용할 때 6개 중에 y를 2개 선택하면 되겠죠. 가능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항 6개 중 y란 녀석을 2개 선택하겠다 라고 되면 나머지 4개는 x가 되겠지. 근데 그때 x의 모양은 2x라는 녀석이 이번엔 모양의 의미이기 때문에 2x 전체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 y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y였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y를 전체를 가지고 제곱입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까지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리한 건 모두 다 플러스의 의미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자들의 앞에 개수들은 그대로 씌운 채로 4개 선택되고 2개 선택된다라고 표현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그러면 결국 이게 특정항의 지금 형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앞에는 15가 되고 뒤에는 2의 4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그대로 1이 되기 때문에 y제곱이 돼서 결국 이게 곧 나의 개수요라고 얘기하는 15 곱하기 16이 답이었더라. 표현 하나 의미 보시면 되겠죠. 4, 5, 20, 60, 4 곱해지면 242였겠네. 의미 괜찮지? 이렇게 미지수가 서로 다를 땐 편하게 그 녀석이 몇 개 선택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특정항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 표현의 의미 한번 보시면서 옆에 있는 문제들로 넘어가 보는데 다시 한번 1번은 제가 예시로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제가 문제 적는 동안 살짝 한번 쳐다보면서 출발 한번 해볼게요. 1번 같이 한번 출발합니다. 계속 문제는 동일한 거 나타날 거야. 뭘 물어보냐? 특정항의 개수라는 포인트로 물어본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4제곱의 형태, 가로의 4제곱, 곧 2개 항에 대한 나의 이러한 전개식에서 특정항의 개수가 32일 때 A값 물어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결국 X제곱이라는 녀석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위에 거에 뭘 찾아야 돼? 일반항의 활용이라고요. 그죠? 가지고 있는 지금 식에 대한 일반항. 그게 뭐였어?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는 NCR. A의 n-r제곱, B의 r제곱이라고. 다시 일반항은 언제나 n개 중에 r개를 선택합니다. B를요. 그러면 A는 n-r개 선택됩니다.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의미 괜찮죠? 그럼 이제 그 A 자리와 B 자리가 AX와 마이너스 X분의 1로만 바뀐 거니까
각각 그리고 n자리는 4가 들어올 테니까 의미만 집어넣으면 4 C R A는 AX 전체 n자리에 4 마이너스 R B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 녀석의 R. 오케이. 예스.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녀석 정리하면 4CR A의 4-R제곱 X의 4-R제곱 지수법칙 아직 모르시는 분 없겠죠? 마이너스 1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지수법칙에 따라서 밖으로 마이너스 1의 R제곱 따로 꺼내셔야 되고 X분의 1의 R제곱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R제곱이라서 마이너스 R제곱으로 꺼내진다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 지수 여기에서도 사용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왜 그럴까? 빨리 개념 복습하러 오시오. 자, 그러면 4CR. 자, 개수 먼저 쭉 다 꺼냅니다. X 없는 건 다 꺼낼게요. A의 4-R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R제곱이 보이네. 나머지 X는 미치 같은 지수의 곱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들의 더하기가 되니까 X의 4-2 R제곱이 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복잡해졌죠? 이유는 뭐? X를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X와 Y라는 미지수를 사용할 때는 편하지만 나의 공통된 미지수를 가지고 저렇게 식의 변형을 이루어서 나에게 일반항을 구하게 만들 때는 계속적인 지수의 연산이 들어가더라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거고요. 그 상황을 딱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이 녀석이죠. 나의 X 제곱의 개수. 그 말은 즉슨 내가 얼마일 때? 2일 때의 개수 찾기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포인트 끝. 오케이? 쭉 다 정리해서 마지막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 나의 구하는 식을 찾으러 간다. R이 얼마여야 2가 됩니까? 라는 정보에서 R값은 1일 때 곧 나의 지수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R이 1이라는 녀석은 다시 앞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내 앞에 개수입니다. 자, 나의 개수는 R값에 1을 집어넣어서 4C1 A의 3 마이너스 1의 1제곱입니다는 의미가 나타나고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되더라. 그 녀석이 3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나타나니까 결국 A 세제곱은 마이너스 8,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단순 연산. 근데 단순하지 않죠. 그죠? 쭉 연산해서 정리한 뒤 마지막 결과를 나타내면 되지만 그것까지의 연산들이 그 안에서 계속 나에게 뇌를 혼란시키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연산의 연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답을 나타내는 과정까지 쭉 실수 없이 연산만 정확하게 하시면 맞춰낼 수 있다.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넥스트. 여러분들도 한 문제 풀어보셔야 될 테니까 편한 문제로 드릴게요. 오케이. 2번 문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3번은 매우 독특하게 생겼네. 3번은 같이 한번 가봅니다. 1 플러스 2x의 n제곱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80일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어허, 특정한 개수를 계속 찾고 있으니 일단 나의 일반항 활용하러 가야 되겠구만. 나의 일반항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합니다. 2의 x라는 녀석을요.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은 어머나 1이네 n-r제곱인데 쓰지 않아도 상관없죠. 감사한 문제였다. 파악하실 수 있지? 1이라는 건 어차피 곱하기 사실 항등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1은 어차피 곱해도 그 녀석들을 나타내니까 의미 없다. 그렇게 되면 NCR 2의 R X의 R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상황에서 결국 나한테 얘기합니다. 나의 개수 내가 4제곱일 때 어허 R값이 4일 때 집어넣으면 80이라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R자리가 4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R값을 4를 집어넣어요. 얘가 4가 되고요. 얘가 4가 된답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 결국 이 녀석이 만족하는 80이라는 정보는 꺼내보면 NC4의 2의 4제곱 16이 8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정보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샹콤 6, 5, 35가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죠? 의미 괜찮죠? 엉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정이 끝났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항에서 세제곱 특정한 개수의 값을 구할 때 내 녀석은 다시 한번 R값이 3일 때의 개수 찾기였습니다. 그러면 R자리에 다 3이 들어가면 되니까 3이 들어가고요. 3이 들어가고요. n의 값은 5였으니까 5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정리된 식은 가지고 와볼까? 5, C, 3, 2의 세제곱, x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이 앞에 있는 녀석이 나의 개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5C, 3은 10, 2의 세제곱은 8. 어머나 세상에 똑같은 개수 80이네. 정리 가능하겠죠? 예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아래에 있는 문제가 뭔가 조금 독특해 보여요. 그 독특한 문제 같이 한번 가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의 전개식에서 누구가 개수가 누구인 유리수인 항을 다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항의 개수 찾기 문제 나타났죠. 그죠? 개수가 표현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야? 특정 항의 개수잖아. 나의 특정 항의 개수가 유리수인 그 항의 개수 찾기. 그러면 결국 이 항 정리의 표현이 나타나 있는 루트 3x 더하기 세제곱근 2의 100제곱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빨리 저 위에 있는 녀석에 대한 나의 일반항을 찾으러 갑니다. 100개 중 위에다 쓸까요? 100개 중 R개를 선택한다고요. 누구를? 세제곱근 2를. 그러면 나머지 루트 3x라는 녀석을 n-r 곧 100-r개 선택한다고. 그죠? 계속 규칙 동일하게 간다는 거 판단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전개하고 뿌려볼게요. 정리합니다. 100시 R이고요. 자, 이제 지수와 만나야 되니까 3, 루트 3이라는 녀석은 빨리 3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세제곱근이라는 녀석은 2의 3분의 1제곱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그 녀석을 100-r과 붙입니다. 3의 2분의 100-r이 될 거고 x의 100-r제곱 될 거고 다시 2의 3분의 1제곱에 r이 되니까 2의 3분의 r제곱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정리 마지막 개수끼리 묶어봅니다. 100시 R, 3의 2분의 100-R, 2의 3분의 R, 그리고 마지막 미지수 X의 100-R제곱입니다의 식으로 정리되는 특정한 개수 찾기였다. 나의 일반항이었다. 표현 나타나네요. 자, 근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개수가 유리수인 뭐라고? 개수가 유리수인 항을 찾아라 라는 표현이었다고. 아래쪽을 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개수가 누구야 라고 보니까 내가 개수야. 그죠? 그럼 이제 이 개수가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어머나 왜 그래? 얘가 지금 나 방해하는 거 보여? 그죠? 여기 지금 유리수 지수가 선택되는 건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잖아. 제곱근이라고요. 세제곱근이라고요. 그죠? 얘가 남아있으면 이 녀석은 절대 유리수가 될 수 없다의 표현인 거야. 이 녀석을 뭐 하라? 없애라. 이 녀석을 뭐 하라? 없애라의 표현이라고요. 의미 괜찮수? 그래서 유리수를 만들어야 돼 라는 표현은 결국 R이라는 녀석은 100 이하의 나의 자연수 곧 정수입니다 라는 표현 0 이상의 의미 아닌 정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위의 정보를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100-R이잖아. 이가 사라져야 된다며.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이라는 녀석을 약수로 갖는 2의 배수여야 되겠죠. 약분시켜서 없애야 된다는 표현이라고. 의미 괜찮아? 다시요. 3분의 R입니다. 근데 그 R이라는 녀석은 3을 없애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R은 뭐라고요? 3의 배수여야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는지 포인트만 딱 정리하시면 힌트 해석이 끝났고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결국 100-R이 2의 배수라는 건 100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짝수이기 때문에 R이라는 녀석도 짝수여야 됩니다. 결국 R도 2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R은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더라. 결국 공통의 나의 R 최소 공배수의 상황으로 6의 배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힘들어도 조금씩 참으시고 그래서 결국 나의 녀석을 통해서 내 항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에서는 결국 100개 전체
내 아래 경우 중 6의 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6이란 녀석으로 나눌 거고, 그랬을 때 6, 1은 6, 6, 6에 36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결국 16개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 의미 괜찮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아래 정보는 0 이상의 100 이하인 정보 중에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오케이? n보다 절대 r은 클 수 없다. 근데 그것 음수일 수는 없다. 그 안에 개수가 유리수거나 혹은 무리수일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는 정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더라. 까지. 체크 한번 하시고. 자, 두 번째 넘어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활용인데 난이도를 살짝 높인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난이도가 높은 건 당연히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편하게 일단 보시되 앞에 있는 녀석들의 활용이니까 이항 정리를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녀석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예시와 두 번째 예시로 a 플러스 b의 n제곱 곱하기 c 플러스 d의 m제곱의 전개식에서의 나의 특정한 개수 찾기의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1번입니다. 1번은요, 2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6제곱에서의 상수항 찾기의 문제가 나타났다 라는 의미가 지금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나 앞에서도 4제곱, 뒤에서도 5제곱의 곱하기 형태에서의 x제곱의 개수 찾기의 문제가 던져졌다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를 보자면 얘는요, 감사하게도 깔려있죠. 계산이 되어 있는 형태를 곱하기의 표현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 있지 않는 녀석과 연결시켰다의 나의 곱의 표현의 전개식이고, 두 번째는 계산되지 않는 두 개의 형태의 곱하기에서의 전개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의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느낌 오잖아. 상수항이라는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앞과 곱해져서 곱하기의 형태가 상수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앞 녀석에 대한 정보와 다시 뒷 녀석에 대한 정보에서 나타나는 상수항을 더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을까? 무슨 말이야? 이 식을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보려면 첫 번째 2x제곱이라는 녀석이 x 플러스 x분의 1의 6제곱이라는 녀석과 만났을 때의 항 더하기, 4라는 녀석이 x 플러스 x분의 1의 6제곱과 만났을 때의 항의 합으로 저 식을 바꿔달라고요. 의미 괜찮죠? 그죠? 두 개의 항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 녀석을 결국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결국 상수항을 찾겠습니다의 특정한 개수 찾기에서는 앞에 2x제곱 곱해져 있을 땐 당연히 뒤에는 뭐가 나타나야겠어? x제곱분의 1의 개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특정항이 제곱분의 1의 개수가 됩니다. 뒤의 의미는 상수항 곱하기 이기 때문에 나는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 상수항이니까 0차 곧 상수항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상수항을 지수로 표현할 때는 x의 0제곱의 개수라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지? 그럼 이제 정보 찾으러 갑니다. 뒤에 있는 녀석, 앞에 있는 녀석 각각의 의미를 보자면 앞에는 x제곱분의 1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결국 너의 특정 개수를 찾기 위한 일반항이 필요하다. 어차피 마찬가지 이 녀석도 동일합니다. 나의 일반항이라는 녀석은 NCR, N은 6, C, R, X분의 1이 알게요. 그러면 X라는 녀석은 6-알게요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정리가 들어가겠죠? 6CR은 그대로 넣은 채로, 어머나, 각각의 개수들도 깔끔하게 1씩 나타났으니까 이제 X만 정리하면 되겠네. X의 6마R에 마R이 되니까 6-2R 되는 거 빠르게 연산하시면 되겠네요. 의미 괜찮겠죠? 예스! 그 앞에 2x제곱이 곱해져 있다는 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결국 우리는 제곱분의 1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x제곱분의 1은 x-2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체크하셔야 되겠지? 결국 나의 개수가 -2일 때 r값을 찾아서 개수 찾기였습니다. -2가 될 때는 2r이 8이 돼야 하니까 결국 이 상황은 r값이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r값이 4가 들어갈 때 앞의 개수는 15가 된다는 거 판단 빠르게 하셔라. 의미 괜찮수? 예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최종적인 나의 첫 번째 이렇게 되겠네. 2x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6제곱의 상수항은 15라는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 곱하기
2x 제곱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정리하면 2x 제곱 곱하기 15 곱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영차되니까 상수 30이란 녀석이 나타납니다에 해석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 오케이. 그러면 결국 뒤에 걸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 x의 0차 찾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개수는 6CR 지금 형태 똑같죠? 그러면 이 녀석에서도 정리 한번 해볼까? 자, 나는 6CR x의 6-2 r인데 그때 개수는 0차여야 되더라. 내 녀석이 0이어야 되더라. 그 사항을 만족하는 아랫값은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빨리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R3, 6C3은 20이란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또 의미를 하나 부여하시면 되겠죠. 내 녀석에 대한 개수 찾기는 최종적으로 20이란 녀석과 앞에 4란 녀석이 곱해집니다의 표현으로 너무나 깔끔하게도 4 곱하기 20 8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체크 가능하겠죠. 오케이. 단순 연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녀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의 앞에 상수항은 30, 뒤에 상수항은 80, 그 녀석의 상수항을 전체 항에서 구해야 되니까 결국 더하기의 과정으로 110이 나의 답이요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첫 번째 표현이더라. 체크하시죠. 의미 괜찮수? 예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에다가는 별표 하나 치실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야. x 1-2x의 4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찾으래요. 와우. 이번에는 앞에와 뒤에가 각각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개하면 편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혹시나 여기가 제곱의 수가 나타나면 차라리 계산해서 하나씩 찾아주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이렇게 4제곱, 5제곱 숫자가 큰 녀석들의 지수를 걸어놓고 곱의 표현에서 전개식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녀석도 특정항을 찾아야 되고요. 이 녀석도 특정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래 특정항의 지금 개수의 선택을 R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다면 미지수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의미 부여하셔라.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택된 나의 특정항이라는 녀석을 앞과 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R이라는 녀석에서 선택된 특정항은 4CR 1에 4-R 마이너스 2X의 R이 될 거고요. 다시 뒤에 있는 특정항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1 플러스 X의 5제곱에서의 S라는 녀석은 OC S 1에 5-S X의 S제곱이 된다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추가적인 정보 여기서는 무엇까지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사이에 나타나는 R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0과 4 사이의 정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사이에 나타나는 S라는 녀석은 0과 5 사이의 정수라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된다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끼워 넣기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오케이. 자, 그 정도까지 해결해서 결국 그 녀석들의 곱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특정항들의 지금 상황을 서로 곱합니다의 표현으로 전개식의 항의 일반항을 찾는다. 표현 끝. 결국 이게 나의 전체 전개식의 특정항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괜찮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의미를 부여하면서 x제곱이라는 녀석을 찾으러 가볼게요. 정리 한번 일단 전체적으로 합니다. 나의 개수들을 쭉 꺼내볼게요. 4CR이라는 녀석이 있었고요. 1은 의미 없으니까 마이너스 2의 r제곱, x의 r제곱이었습니다. 뒤에는 OCS였고요. 1은 의미였으니까 x의 s제곱이래요. 그러면 4CR 마이너스 2의 r제곱 그리고 OCS 그 형태의 XR제곱, X의 S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수의 곱하기는 더하기가 돼서 R 플러스 S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하죠. 의미 괜찮수? 예스. 자, 정리하고 났더니 나의 그 전개식에서 곧 전체 특정항의 개수에서 몇 차의 개수를 찾으라고 얘기했냐면 2차. 이렇게 됐죠. 벌써 기분 나쁘죠? 그죠? R 플러스 S 두 개의 미지수의 형태가 2일 때라고. 아하, 첫 번째. R 플러스 S가 2인 과정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근데 2는 그래도 깔끔하지? 왜? 숫자가 작잖아.
그래서 직접 집어넣어서 찾을 때 유형이 얼마 안 나와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R이라는 녀석은 0과 4 사이 정수였고요. S라는 녀석은 0과 5 사이의 정수였습니다. 정수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그 녀석의 합이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나타나면 정수론 끼워 넣어서 직접 찾아라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R값이 0일 때 S는 2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 R값이 1일 때 S가 1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R값이 2일 때 S가 0일 수 있습니다 라는 상황으로 세 가지의 포인트의 개수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셔라. 의미 괜찮죠?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제 개수 찾으러 갑니다. R이 0이고 S가 2일 때 집어넣으면 4C 0, 마이너스 2에 0, 그리고 5C 2라는 녀석이 X의 제곱의 형태를 나타내는 개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이 녀석의 개수만 찾아보면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다. R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4C 1, 마이너스 1, S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5C 1, 4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5네요. 20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2호라고 얘기하는 X제곱의 개수가 또 하나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 마지막 R값 2 4C 곱하기 마이너스 2의 2제곱 S 0 5C 0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6 곱하기 4 24라는 개수가 나타나는 유형이다. 판단하실 수 있었죠. 각각 나타나는 녀석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나타나는 항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료형 시제, 곧 경우의 수에서는 더하기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개수 찾기의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을 더해준 게 나의 X제곱의 개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되고요. 서로 다 더하면 34에서 마이너스 40을 빼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의 답을 나타내더라. 포인트 체크하셔요. 의미 괜찮겠죠? 아이디어는 분명히 단순합니다. 근데 뭐가 복잡하다고? 연산이 복잡하다고요. 특정 항들을 가지고 계속 건드는데 그 안에서 배웠던 걸 계속 활용하게 만들죠. 이 녀석의 별표인 이유,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직접 찾아야 되니까. 이 경우는 최소 3개, 최대 5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나타난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요. 5개 문제 출제되는 경우 많죠. 그래서 3 정도 나타나면 4개 정도, 그 정도가 거의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셔야 되고, 각각 찾아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혹시 계산하다가, 진짜 이거야? 라고 물어봐지는 나의 그 질문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진짜야? 라고 판단하시고 쭉 펼치시기만 하면 돼요. 콜? 예스! 정리 한번 하시고, 자, 옆에 있는 녀석들로 여러분들 연습은 한번 하셔야 될 테니까,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딱 2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4번 문제랑, 그래도 좀 좋은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6번이랑 7번 하나씩 합시다.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오는 걸로 과제 내드리고요. 6번, 7번 2문제. 2개의 스타일, 1번과 2번, 6번과 7번으로 하나씩 연습 한번 할게요. 여기 있는 지금 문제 유형에서 이 전기식의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조합으로 지금 표현했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볼 건데, 대박이다. X의 개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항이 3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3번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곱하죠. 1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10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X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10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10제곱까지 표현되는 거 보시면 되겠지. 이 상황에서 X의 개수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잘 봐. 요거 이제 나중에 의미까지 한번 부여해 드릴 테니까. 무튼 일단 여기서는 생각 없이 쭉 갑니다. 이 녀석을 통해서 X의 개수를 찾아야 된다는 특정한 개수 찾기이기 때문에 10개 중에 R개를 선택합니다. X분의 1을요. 그러면 나머지 X라는 녀석은 10-R개 선택되겠죠? 다시 이 녀석들도 일반항은 동일하니까 거기에 X 곱해진 거, 거기에 X제곱 곱해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이 정보를 정리해서 거기다 1 더하고 2 더하면 된다라는 표현이니까 한 번만 정리합시다. 10CR, X에 10마R 마R이니까 10마 2R 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의미 괜찮을까? 그럼 거기에 X가 하나 곱해진 이 녀석의 항은 쭉 정리해서 10CR에 X의 10-R이 된다는 거 판단하시고요. 이 녀석은 X제곱이 곱해졌으니까 10CR, X의 12-R인, 쏘리. 말도 안 되지. 1이 더해져야 되는데 R이 더해져 버렸네. 11-2R, 12-2R이 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게 포인트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생각을 살짝만 해보면 10-2R 짝수지수죠. 10에다가 지금 짝수에다가 짝수 뺐지. 그지? 이 녀석은 절대 짝수밖에 못 나와요. 다시 오른쪽 봐볼까? 12-2R이야. 이 녀석도 짝수지수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항에 x 플러스 x분의 1의 10제곱이라는 서로의 역수관계의 지수를 달고 있는 이항 정리 있죠. 이 이항 정리라는 녀석은 언제나 개수가 무슨 수밖에 안 나오더라. 짝수밖에 안 나오더라의 포인트도 존재한다는 거 체크해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죠? 왜? 한쪽은 1, 한쪽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녀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 10개라는 항을 가져서 찢어버리죠. 그 녀석을 붙여서 더하지. 그지? 근데 지금 이 표현에서 이 앞에 나타나는 10이라는 녀석이 짝수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지금 이 붙어있는 녀석은 언제나 짝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는 지수가 짝수고 뒤에 있는 녀석의 지수가 짝수면 이 녀석은 짝수가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11이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홀수에서 짝수를 뺀다고. 뭐가 돼? 홀수 될 거 아니야. 의미 괜찮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수의 형태만큼의 지수로 간다는 거 판단하시라고.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이런 것도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긴 하다. 오케이? 기분 나쁘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연산했더니 보이잖아. 그럼 이제 이 연산을 통해서 x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절대 못 나오고요. 얘는 절대 못 나온다고요. 짝수 지수만 만드는 녀석이 홀수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이 만들 수 있는 녀석은 유일한 딱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였다라는 게 문제 유형이었고, 그래서 이 녀석이 1이 돼야 되니까 결국 1이 되려면 R 값이 5여야 되죠. 그 5를 집어넣으시면 결국 나의 개수는 10C5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 판단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리하고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다음 7번 문제 같이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문제의 답은요, 2번이었다고요. 자, 이 유형은 4와 3입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면 이거 세제곱 하셔도 돼. 항 4개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기분 나쁘니까 세제곱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편하지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지금 전체의 식은 나누기 x가 됐고 x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생각하시기만 하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위에 뭐 개수 찾기야? x로 그렇지. x로 나눠서 1차여야 되니까 x가 나눠지기 전에는 2차였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나의 개수 중 x제곱의 개수 찾기라는 판단 기준 들어가는 거 체크하셔야죠. 그죠? 나가 들어있다? 이 x라는 녀석이 결국 1차의 차수를 낮출 거니까 1차가 된다는 건 결국 이 1차와 함께 합쳐서 2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자고. 의미 괜찮수? 예스! 그럼 결국 x제곱의 개수를 찾으러 갈 건데 어머나 조항이 저렇게 생겼잖아. 오케이. 자, 1 플러스 2x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4제곱 4 플러스 2x제곱의 세제곱.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특정항은 R이라고 잡을 거고요. 이 뒤에 있는 특정항은 S라고 잡을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 전개 일단 특정항을 바로 찾아봅니다. 앞에서 R이란 녀석으로 선택하면 4CR. 자, 1은 의미 없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2x에서만 4-R 따라갈게요. 뒤에 거는 4였습니다. 3개 중에 S를 선택하겠다. 4가 3-5, 쏘리. 이거 그냥 R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죠. 4의 3, 그리고 3-S, 2x제곱의 S. 이렇게 식정리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곱하기 형태를 통해서 나의 전체항의 특정한 개수라고 찾아낼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녀석을 쭉 정리하시면 4CR, 2의 R, 3CS, 4의 3-S, 그리고 2의 S제곱 될 거고, X는 R제곱, X는 2X제곱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서 어머나 세상에 같은 밑을 가지고 있는 지수의 곱하기는 더하기로 표현되지까지 표현하실 수 있었죠. 정리하는 방법도 동일했고요.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개수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네가 뭐일 때? 2일 때를 만족하는 나의 개수 찾기다 라고 표현 방법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과정으로 R 플러스 2S라는 녀석이 2일 때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출발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R이라는 녀석은 0과 4 사이에 있는 정수입니다 라는 표현, 다시 S라는 녀석은
0과 3 사이에 정수라는 표현 들어간다는 거 기준 세워놓으시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집어넣으면 되는 너무나 세상에 이번엔 2가 있네. 그럼 당연히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될 주인공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고 S에 0이 들어가면 R이 2입니다. S에 1이 들어가면 R은 0이죠. 행복하게도 2개밖에 안 나왔다고. 의미 괜찮지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녀석들을 다 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R값이 2일 때 S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R값이 0일 때 S가 1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위에는 6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63인가요? 어머나 계산이 너무나 더럽다. 얼마인가요? 1256이래요. 자, 갑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16 곱하기 2랍니다. 얼마인가요? 96인가요? 1536? 예스. 자, 그렇게 되면 위와 아래의 개수의 합을 통해서 나는 내 특정한 x제곱의 개수를 찾을 수 있고 아래는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의 상태를 통해서 전체 x의 개수를 찾아내더라 포인트 던져주고 있더라. 더하면 2고요. 위에 올라가서 3이 되고요. 올라가서 6이 되고요. 1632가 곧 답이구나. 의미 부여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고 라스트 팡! 마지막 3번 개념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설정한 대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 녀석의 A와 B와 C가 나타나는데 이번엔 한 녀석만 알게라고 선택하면 나머지가 n-r이라고 선택할 수 없죠. 그죠? 3개 항 이상이 나타나면 언제나 그 항들의 각각의 개수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설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걔네들의 전체 합은 언제나 n이라는 정보가 나타난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설정의 방법. 의미 괜찮아? 다시 하나의 항만이 몇 개 나타난다의 기준점으로는 더 이상 2개의 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항을 찾아낼 수 없다고. 그래서 각각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 각각을 PQR이라고 설정하면 어머나 어디서 냄새가 나. 이런 거에서 봤는데 뭐다? 이제 3개 이상이 나타났을 때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라는 건 결국 걔네들의 개수라는 건 걔네들의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타나서 개수가 선택되니까 조합을 뭐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꾼다의 표현.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걸 시즌에 순열이라는 녀석을 배웠던 것처럼 마찬가지 이 항 정리로 다항 정리로 넘어올 때 한 단계의 다음 과정에 대한 소개를 준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의 일반 항, 곧 P개, Q개, R개 나타나는 나의 항의 의미가 뭐냐라고 봤을 때 본래 시작은 NCP, N-P, C, Q 그리고 마지막 n-p-q는 되니까 RC, R이라는 녀석에 대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입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앞에 나타나는 이 표현을 조합의 정의에 따라서 정리하면 P팩, Q팩, R팩 분의 N 팩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정리하시면 결국 나의 개수는 너의 형태로 곧 그 녀석에 따르는 각각의 미지수는 이러한 형태로 그 사항에 항상 표현해야 될 정보는 너네들의 합이 n이라는 정보로까지 정리하실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살짝 출발 한번 할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유형이 2개로 나뉩니다. 유형이 2개인데 앞에 건 쉽고요. 뒤에 건 어렵다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이유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이 녀석은 문자가 X, Y, Z죠. 3개가 다 다른 문자가 나타날 때는 매우 편합니다. 왜? 아래서 얘기하거든. 특정하게 개수라고 얘기할 때 X는 몇 개? 4개. Y는 몇 개? 2개. Z는 몇 개? 1개 선택하라는 게 이 개수에서 벌써 얘기가 되거든요. 그죠? 내가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구하라라는 의미에서 벌써 개수가 설정된다는 건 7개 중 4 더하기 2 더하기 1로 7개를 맞춰라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4팩, 2팩, 1팩 분의 7팩이라는 개수로요.
내가 각각의 문자가 몇 개씩 나타난다는 의미만 파악해버리면 그 다항에 나타나는 그 개수들의 팩토리얼로 전체 팩토리얼을 나눠주시는 게 내 전체 개수라고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그 C의 의미만 얘로 바뀌었을 뿐 안에 있는 항들이 이렇게 X, EY, Z가 되기 때문에 EY와 마이너스 Z가 1이 아닌 의미가 됐죠. 그러면 결국 4개가 선택됩니다라고 얘기하는 X의 의미는 그대로 X 4제곱이지만 EY가 2개 선택돼야 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2의 제곱 탄생하고 마이너스 Z가 한 번 선택돼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1이 나타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개수가 탄생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7, 6, 5, 4팩 해서 4팩, 4팩 사라지고요. 2, 3 그러면 15, 7, 105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라는 개수의 x제곱, y제곱, z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녀석의 개수는 앞에 거 곱한 거 마이너스 422 답이오라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분명히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편하죠. 나의 미지수가 xyz니까.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빠르게 일단 여기까지 접근해 봅시다. 자, 문제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기분이 나빠요. 왜? x와 x제곱분의 1이라고 미지수 하나로 선택해버렸거든. 그러면 이때 x세제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얘가 몇 개 선택되고 얘가 몇 개 선택돼야 x세제곱이 되는지 바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계산을 일단 임의적으로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굴려서 3을 맞출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녀석이 의미하는 의미의 해석으로 봤을 때 결국 이렇게 미지수가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나의 전개항 곧 다항 정리에서는 무조건 앞에 있는 녀석을 P개 그리고 가운데 Q개 마지막 R개라는 선택을 통해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6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따라갑니다의 의미를 해석하게 만들더라. 표현의 의미를 준다고. 오케이? 그렇게 되고 앞에 P개가 되면 P팩 가운데 Q개가 되면 Q팩 마지막 R이 되면 R팩을 전체 6팩으로 나눈 녀석이 총 앞에 선택된 나의 C가 바뀐 순열 계산이 되고요. 그러한 녀석 안에 X라는 녀석은 P개 선택됐으니까 P제곱 X의 2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2제곱인데 그 녀석이 Q개 선택됐으니까 Q제곱 1이라는 녀석은 의미 없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어머나 마이너스 2Q가 더하기로 붙어버리겠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나의 P와 Q라는 녀석은 당연히 합이 6이라고 얘기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경우와 나머지 선택되지 않아서 자기가 몰빵되는 경우 사이 곧 0과 6 사이라는 나의 0과 n 사이의 정보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리고 걔네들은 다 뭐다? 개수니까 정수다. 오케이? 예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제곱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정보에서는 얘가 3일 때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바뀌니까 어머나 세상에 P-2Q가 3이어야 된다네. 단 나의 P와 Q라는 녀석이 다시 위의 정보 그대로 따라와서 0과 6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Q가 0일 때부터 따라가면 되잖아. Q라는 녀석이 0일 때는 P의 값이 얼마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Q라는 녀석이 1일 때는 2가 넘어가면 P의 값이 5까지는 가능한데 Q가 2가 되면 7이 돼야 되니까 6을 넘어가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면서 사라진다고요. 오케이. 예스. 결국 두 가지의 경우 1번과 2번의 상태에 따라서 내 x의 세제곱이 나타나더라의 표현 보여지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다. 위의 걸로 P의 값, Q의 값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래 값까지 찾으셔야 되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6이라는 거 계속 챙겨 오셔야 되고 P의 값이 3, Q의 값이 0이니까 아래 값이 3이 되더라. P가 5, Q가 1입니다. 5 더하기 1 더하기 R은 6이어야 되니까 R값은 0이 됐죠. 이렇게 P, Q, R이라는 녀석을 찾을 때 비로소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집어넣으면 다행히도 개수는 이 녀석 뿐이었으니까 그 개수의 팩토리얼 안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3팩, 0팩, 3팩분의 6팩이 나의 개수요 라는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었고요. 6, 5, 4, 3팩에서 3팩, 3팩 사라지고 3이 6이 6이랑 사라지니까 위의 개수는 20이었다. 또는 P의 값이 5고 Q의 값이 1이고 R의 값이 0일 때도 X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고요. 5팩, 1팩, 0팩분의 6
팩입니다의 표현으로 요렇게 6이 되니까 개수 6이라는 녀석도 나타나더라. 또 논리 상황으로 연결된 상황은 합사건. 그 녀석들의 서로의 합으로 내 녀석의 개수를 선택하면 26이 곧 나의 답이요라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2항 정리의 첫 번째 파트까지 수업은 마무리 지어 볼게요.